이 늙으니까 정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떨리는 손이 미끄러져 물컵에 물이 쏟아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진 손가락은 이미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물은 정확히 소파 옆에 놓인 며느리 이의 명품 가방 위로 쏟아졌어요. 결국 저희는 민준이네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저희를 돌봐줄 간병인을 구해주었죠. 김영숙 씨라는 15살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15년 넘게 간병일을 해오신 베테랑이었는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저희를 돌봐주셨죠. 제 약 먹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챙겨주고 남편의 재활 운동도 꼼꼼히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필체역하고 아파트 정원 한 바퀴 돌까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영숙 씨는 이렇게 저희의 작은 일상에도 기쁨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도 하고 남편이 즐겨보던 장기 프로그램을 틀어드리기도 했죠. 저희는 어느새 영숙 씨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진이도 처음에는 영숙 씨에게 친절했습니다. 영숙 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희가 영숙 씨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금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찰나의 표정은 제 눈을 피하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영숙 씨가 퇴근한 후 유진이가 거실에서 민준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건 그런데 영숙 씨가 좀 너무 편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어머님이랑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일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숙 씨는 저희와 차를 마시면서도 늘 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남편의 혈압을 재며 건강 상태를 살펴는데 말이죠. 하지만 유진이 눈에는 그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민준이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더 등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원해서 온 거잖아. 맞습니다. 민준이는 진심으로 저희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 하며 다정하게 됐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의 차이를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민준이에게 영숙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였는데 아마 저희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관찰해 봤는데요.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거칠게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바로 그때 방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만해. 영숙 씨가 우리 집 물건들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아끼는 차잔으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간병인이니까 집무건 좀 쓸 수도 있지. 그래도 좀 그래요. 그리고 어제는 냉장고에서 제가 사돈 수입 치즈도 꺼내 드시던데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사실 그 치즈는 영숙 씨가 제 간식으로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저도 먹을 수 있는 저당 치즈였는데 영숙 씨가 본인 돈으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치즈는 영숙 씨가 본인 돈으로 사다 준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치즈라서. 유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말했죠. 아,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네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유진이의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요. 내가 화장대 위에 놓아둔 진주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거 있잖아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그 귀걸이가 확실해?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유진이의 시선이 영숙 씨의 길을 향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영숙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화장대 쪽에는 가지도 않아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유진아, 잠깐만, 어제 내가 목욕하러 들어가면서 귀걸이 빼서 세면대에 놓는 걸 봤어. 혹시 거기 확인해 봤니? 유진이는 마지막에 화장실로 갔고 잠시 후 귀걸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아, 여기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하지만 영숙 씨를 향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억울함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일했고 유진이는 오히려 더 까칠하게 그렸습니다. 제가 영숙 씨 편을 들었다는 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결국 일주일 후 유진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간병인을 바꾸는 게 어때요? 제 친구가 아는 분이 있다는데 경력도 오래되고 훨씬 전문적으로 일한대요.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영숙 씨는 저희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당신이 불편하다면 바꾸는 게 맞겠지. 그래도 부모님이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다행히 그렇게 일단락되어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아, 더런장 곧디투저, 다시면던, 전명도던. 이빠, 남편이 한 손을 제기 뻗으며 그 상황을 저지하려 했지만 유진이가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맨날 침만 대면서 그 순간 남편이 균형을 잃고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신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으로 기어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닥쳐올 폭풍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영숙 씨와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침마다 영숙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안전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영숙 씨는 단순히 저희 몸만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단 것을 못 먹는다고 하니 집에서 직접 저단 쿠키를 구하다 주기도 했고 남편이 재활을 위해 왼손으로 글씨 연습하는 걸 보고는 예쁜 글씨 연습장을 사다 주기도 했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 씨를 대하는 유진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골프 약속이 있었나 갔고 유진이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영숙 씨는 주말에도 나와서 저희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진이의 표정이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제게 혈압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 사실 저는 유진이와 영숙 씨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차마 그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방으로 모시러 가자 유진이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영숙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유진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저를 똑바로 찾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불만이 가득했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간병인은 간병만 하면 되는데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 같아서요. 아까도 보니까 어머니 걱정거리가 뭐냐고 묻던데. 그런 건 가족이나 물어볼 리지 간병인이 물어볼 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관심을 오지라 프로 받아들이는 유진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숙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여보, 오늘 영숙 씨가 또 선을 넘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걱정거리가 뭐냐고 해봤더라고요. 간병인이 왜 그런 사적인 걸 물어요? 그리고 아버님 재활운동 시킬 때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고 추리고 우리가 정해준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기 판단으로 바꿔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거 아닐까. 경험,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우리 집안일에 이래이래 저저래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 식단 이래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머니 식단들이 이래이래 이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꼭꼭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죠. 의사가 정해준 식단이 있는데 왜 맘대로 바꿔요? 사실 그 식단 변경은 제가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준 식단이 너무 맛이 없어서 영숙 씨에게 조금만 바꿔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그걸 영숙 씨의 독단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희와 차를 마시고 있으며 일부러 거실을 지나가며 한숨을 쉬었고 영숙 씨가 남편과 장기를 두고 있으면 일하는 시간에 놀고 있네요. 라고 빈정거렸죠. 영숙 씨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저희와 대화할 때도 자꾸 유진이의 눈치를 받고 차 한 잔 맛있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차 맛있는 게 며느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영숙 씨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영숙 씨. 그럼 말하지 마. 이 집에서 차 한 잔 편하게 못 마시면 어디서 마시겠어. 하지만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진이가 영숙 씨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습니다. 마치 그 안에 우리 집 물건이라도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영숙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이는 영숙 씨가 앉았던 의자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유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본격적으로 영숙 씨를 모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영숙 씨가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는데 유진이가 부엌을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사온 수입 올리브 오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놀라서 나가보니 유진이가 부엌을 찬장을 모두 열어놓고 찾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어제는 못 봤는데 분명히 여긴 왔는데 없어요. 비싼 거였는데 유진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영숙 씨가 가져간 것처럼 암시하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유진이가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올리브 오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내가 아끼는 향수 샘플도 없어졌고
민준이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숙 씨가 그런 걸 가져갔을 리는 없지 않나?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영숙 씨밖에 더 있어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단둘이 분당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마련한 이 큰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올해 35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아이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강남의 유명한 로펌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올리브 오일은 주방 하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끝까지 올리브 오일을 찾지 못했고 그 일은 영숙 씨가 가져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준이도 처음엔 영숙 씨를 믿었지만 유진이가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니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혹시 영숙 씨가 집안 물건을 만지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민준이의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3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진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유진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말을 의심하기보다는 간병인을 의심하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날러. 민준이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유진이의 질투와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사건 이후로 유진이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이 없어졌다는 식의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모함으로 바뀌었죠. 그해 11월의 어느 추운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을 거예요. 영숙 씨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출근했는데 현관에서부터 유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진이가 팔짱을 낀 채 영숙 씨를 노려보고 있었고 영숙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제 제가 침실 서랍에 넣어둔 현금이 10만 원 부족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침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요. 유진이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돈이 혼자 걸어나갔다는 건가요? 이 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영숙 씨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영숙 씨가 아니라고 하잖아. 혹시 내가 잘못 센 건 아니니?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영숙 씨 편을 든다는 게 못마땅하다는 뜻이요.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영숙 씨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틈틈이 저희 부부를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쨍합니다. 민준이가 3년 전에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유진이는 준비했다는 듯이 증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죠. 여보, 내가 다 기록해뒀어요. 10월 15일 화장품 샘플 없어집, 10월 23일 수입 초콜릿 없어집, 11월 2일 현금 50만 원 부족, 오늘은 10만 원이에요.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어요. 민준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메모를 틀려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 말을 그대로 믿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영숙 씨가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유진이는 준비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숙 씨가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일찍 왔는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영숙 씨는 부엌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간식 먹고 있었고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영숙 씨는 남편의 재활운동을 도와준 후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권한 사과를 먹었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해서 거실에 모셔다 드린 거였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영숙 씨한테 좀 싫다고 했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지. 하지만 유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숙 씨한테 너무 정이 드셔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 간병인이라면 근무 시간 중에는 자기 일에만 집중해야죠.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돈 문제는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영숙 씨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한테는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말아. 영숙 씨, 나는 믿어. 조금만 참아봐.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다른 증거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영숙 씨가 우리 집 물건을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영숙 씨가 퇴근할 때 봤어요. 우리 집 수건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사실 그 수건은 영숙 씨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재활 운동을 도울 때 쓰려고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유진이라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했거든요. 처음 만남에서부터 유진이는 저희에게 깍듯했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저희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얇고 씁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요.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무릎 관절염까지 심해져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시가 와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 저희는 계속 분당에서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완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매일 분당까지 오가며 어머니 아버지 돌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집도 넓은데 뭐가 문제예요?